이천에서 광고할 땐 이방사. 그래서 항상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요자일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파트 제일 많이 하시죠. 아파트로 서울에서는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벌었다 막 나오잖아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 나오잖아요. 이천은 지금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정도가 시세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시세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일부 아파트는 오히려 올라 있어요. 롯데캐슬이라든지 몇 군데 아파트는 시세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도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통 전세 투자가 뭐냐면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갭 투자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 8천만 원 하던 24평 아파트가 지금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전세가 1억 3천에서 1억 4천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산다면 나는 1,500에서 2천만 원이면 사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2명의 투자자가 저한테 샀어요. 아파트 갭 투자. 왜냐면 1억 8천을 찍었던 아파트는 다시 1억 8천을 찍어요. 몇 년 안에. 시간을 3년에서 5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럼 2천만 원 갖고 2천만 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시간을 투자해서 100% 버는 거예요. 2천만 원이 3년 지난다 해서 2천만 원 되지 않죠? 2천 한 3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전세 투자. 월세 투자는 뭐냐면 시세의 흐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1억 8천에 사든 1억 5천에 사든 월세 투자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월세가 중요한 거예요. 1억 8천일 때도 월세는 1000에 60이었고요. 지금도 월세는 1000에 60이에요. 근데 내가 1억 8천에 1000에 60에 월세를 놓게 되면 수익률이 8%인데 내가 1억 5천에 1000에 80에 월세를 놓게 되면 1000에 60 월세를 놓게 되면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 차이만 있는 거지 크게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월세 투자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몇 억이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의 부수입이 필요해요. 근데 월세 투자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유리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2천만 원부터 가능해요.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얼마면 살 것 같아요? 뭐 한 분 얘기해 보실 분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한 3억 정도. 3억? 예. 네, 뭐 3억 갖고 예. 3억 갖고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제 동생 친구를 미팅을 했어요.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미팅을 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1억 갖고 샀대요. 어떻게 1억 갖고 샀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투자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전세가가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매가의 70%에서 80%까지 전세 금액이 들어와요. 네. 보통. 그걸 안전범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4억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3억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매가의 70%에서 80%까지 유찰되지가 않아요. 10% 유찰, 20% 유찰, 30% 유찰 이렇게 유찰되면서 바로 낙찰이 돼버리니까 전세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전세가 없을 때는 80%, 90%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억짜리 아파트를 1억 갖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됐냐면 7억이 됐어요. 네, 7억. 네, 1억 갖고 3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흔하진 않아요. 그런 일을 막 바라고 막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투자에서는 내가 2천만 원 투자했으면 2천만 원. 그리고 내가 1억 투자했다고 해서 1억 벌리지는 않아요. 아파트 투자는. 네, 아파트 투자에서 1억 투자해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는 이렇게 많이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아파트 투자에서 분양권은 또 다른 얘기예요. 분양권.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하면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투자해요. 계약금으로. 근데 운이 좋은, 그러니까 3천만 원 벌어서 빠진 사람도 있지만 뭐 8천만 원 벌고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분양권은 잘못되면
마이너스 3, 4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7천. 그럼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전세 투자, 월세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크다. 근데 그만큼 이익도 단기간에 클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하자마자 피가 붙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은 아파트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그 주변의 어떤 변화를 봐야 돼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50층인 게 우선 관건이에요. 최초로 2000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선 거. 그게 이슈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라는 거. 그 주변이 다 빨간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롯데캐슬을 지나가다 보면 2002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롯데캐슬 지나가다 보면 다 거기에 논밭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빨간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상업지예요. 그래서 롯데캐슬 같은 아파트만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거기에 마트가 입점했다는 거예요. 롯데마트. 그게 투자자의 구미가 좋았던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오를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마트가 있는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실버타운이 돼요. 롯데캐슬은 젊은 사람들은 들어갔다 다 빠져나오실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의 천국이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병원이랑 마트가 다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쇼핑하고 병원 들렸다가 집에 가서 자고. 우리 아버지가 아파 그러면 롯데캐슬로 보내버리는 거죠. 요양원은 싫다고 하니까 롯데캐슬 가서 사세요. 이렇게. 아프면 내가 모시고 가서 난 바쁘잖아요. 내가 모시기 바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병원 가세요. 이 롯데캐슬은 어떤 그런 컨셉 때문에 피가 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천의 시가지가 확장돼요. 롯데캐슬 주변이 상업지가 더 확장이 돼요. 네. 거기까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전문가는 많이 알아요. 거기까지 확장된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무조건 피가 붙을 것이다 하고서 1억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8천이 오를 때까지 그 모진 유혹을 참고 기다릴 거죠. 3천일 때도 생각을 했겠죠. 팔까? 5천일 때도 생각했죠. 팔까? 6천일 때도 생각했죠. 팔까? 지금 8천이야.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죠. 팔까? 네, 지금 1억이에요. 네. 그쵸. 8천에 판 사람은 또 1억이 아쉽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기다림인데 무작정 또 막 기다린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적정치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아파트는 체크사항이 별로 없지만 그 기존 아파트를 사실 때는 체크사항이 많아요. 임차인 상태, 그리고 내부 상태. 보통 그 아파트를 싸게 사시려면 전세 끼고 있는 매물이나 월세 끼고 있는 매물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사 가야지 하고 내 집 팔고 사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사 가야지 언젠간 그래놓고 어디 아파트로 갈까?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에 전세 물건을 미리 사놓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 물건은 잘 안 팔리겠죠? 왜냐면 살 사람도 없는데 입주도 안 돼.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그럼 근데 전세 끼고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투자자죠. 실수요자가 아니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 사람들은 적정 이익만 났으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불안해요. 왜? 자기가 망할까봐. 무리해서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죠. 3억 천에 나왔어? 3억에 줘. 내가 살게. 그러면 과거에는 3억 5천 갔었지만 지금 3억이라도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 걸 사놨다가 세입자 나갈 때 난 이사 가면 돼요. 내 집 팔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 아파트를 좀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상태가 리모델링 돼 있으면 더 좋겠죠. 리모델링 돼 있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가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왜? 돈이 더 덜 들어요. 근데 리모델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뻥 리모델링. 싸구려 자재로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돈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면 다시 해야 될 것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리모델링 할 때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도배. 그쵸? 이런 거 가장 먼저 봐요. 장판 이런 거 봐요. 다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사 가면 다시 할 품목이에요. 그런 건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샤시, 싱크대, 화장실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내가 다시 한번 손대기가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이런 게 돼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